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, 교수님. 예, 안녕하세요. 자,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청와대에서 하반기 확대 경제 전관 회의를 주재를 했죠. 네. 그래서 관련해서 경제 전망을 올해 우리 경제의 전망을 좀 내놨는데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? 예,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당초 3.2%에서 4.2%로 올려 잡았고요. 예. 이는 주요 선진국 그 GDP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인데 세금도 30조 원 이상 예상보다 초과해서 거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. 예, 4%대면은 11년 만에 네, 거의 최고 수준이죠. GDP 성장률 수준이지 않을까. 예. 이게 1% 오르는데 한 20조가 더 네. 증액된다고 하더라고요. 예. 그만큼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예. 민간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올해 안에 그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긴 좀 어려울 것으로 소비 부분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. 예. 지난해 그 코로나 19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자 이제 정부가 올해 민간 소비가 전년 대비 2.8%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. 지난해에는 이제 그 해외 소비 등 모든 게 위축돼서 마이너스 5% 감소했던 적이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는 또 당초에 1.1%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벌써 1.8%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예. 내년에는 1.4%로 상승률이 좀 둔화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최근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것이 걱정되긴 합니다만은 올 하반기에 그 농축산물 공급이 안정이 되고 국제 유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 이상 물가 상승 압박 요인은 없는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.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 이제 경기 회복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. 예, 맞습니다. 예,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? 네. 예. 그 민간 소비가 많이 지금 부진한 상황인데 재난지원금이 이제 하위 80% 가구에게 지급하기로 이렇게 최종 당정 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. 네. 이렇게 되면 좀 민간 소비가 좀 늘어나는데 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? 예, 그러니까 재원이 항상 걱정이었는데 예. 세수가 한 30조 원 더 거친다고 하니까 국가 채무 늘리지 않고도 재원은 이제 마련된 걸로 보고요. 이번 추경에 5차 재난지원금으로 이제 피해 계층이 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한테 최대한 700만 원 안팎을 지급하는 걸로 하고 4인 이상 가구에 한 100만 원가량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개발연구원의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보편적으로 지급할 때 GDP가 0.3% 증가시키는 그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. 예. 그 경기도에서도 이제 재난기본소득이 승수 효과가 1.8배나 된다 이런 보고가 있었고요. 그래서 민간 소비를 증가시켜야지 내수시장이 살아나고 그다음에 내수시장이 살아나야 경기가 빨리 회복되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은 그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근데 이제 홍남기 부총리는 처음에 이제 70%만 지급하겠다 하위. 여론이 이제 안 좋아지니까 이제 80%, 90%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국민들을 왜 이렇게 편가르게 하려는지 그냥 다 줬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예. 수급 자격 판단하는데도 행정 비용이 적지 않을 텐데 그냥 전 국민에게 20만 원씩 나눠주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예. 어쨌든 뭐 당정간 합의로 80%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최종된 것 같습니다. 네. 그 내수 진작을 위해서 상생 소비 지원금을 뭐 지원한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? 예, 그게 생생 소비 지원금이라는 게 재난 지원금을 못 받는 그 고소득 계층 이분들의 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 같은데요. 예.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신용카드를 그 2분기 월 평균 사용액 대비 3% 이상 더 쓸 경우에 증가한 사용액의 10%를 캐시로 돌려주겠다는 건데요. 지급 한도가 1인당 뭐 월 최대 10만 원씩 해서 총 30만 원 지급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상당히 졸속 그 정책이 아닌가. 누구 뭐 30만 원 더 그러니까 10만 원 더 받자고 100만 원을 더 쓸 사람이 누가 있겠나 예.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코로나19로 중단한 그 스포츠, 숙박, 관광, 뭐 영화 전시 이런 분야 소비 쿠폰도 이제 추가로 발행을 하기로 하고 대대적인 그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인 그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 기간 중에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발매 물량도 3배 수준 늘리겠다.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지금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. 예.
경기 회복세가 지금 빨라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취업 시장은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요. 예, 올해 취업자 수는 작년 대비 25만 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. 예. 코로나19로 그 민간 채용이 더딘 상황이지만 뉴딜 일자리 그리고 청년 일자리 사업 등 그 국가 지원 사업으로 고용을 회복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. 문재인 대통령 그 공공부문이 나서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. 그리고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관광 분야에도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. 특히 그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같이 기업한테도 필요하고 청년들이 이제 선호하는 그런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정부가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데 역점을 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. 예. 이렇게 이제 취업 시장의 이 상황이 좋아져야 네. 경기 회복에 대한 체감을 좀 국민들이 더 크게 느낄 수 있을 텐데. 그렇죠. 예. 수출은 여전히 상황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예, 올해는 수출이 지금까지 순항을 하고 있고요. 예. 특히 이제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그 ICT 그리고 반도체, 배터리, 조선 해운과 같은 주력 업종 경쟁력을 더욱 강하게 키워왔고 특히 그 시스템 반도체나 미래차 그리고 바이오 헬스를 3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한 것이 유효하게 적중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.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18.5% 증가하고 수입은 22.4%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. 내년에는 각각 이제 수출이 3.8% 그리고 수입이 3%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. 경상수지가 지난해 그 735억 달러보다 약간 늘어난 그 77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게 수출 품목 쏠림 현상은 여전하죠? 그럼요. 총 수출액 13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% 가까이 되거든요. 예. 그리고 품목별로 보면은 이제 하반기 반도체 수출은 세계 반도체 수요 증가와 이제 신규 생산 라인 가동으로 10.7% 증가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요. 그 자동차, 조선, 일반 기계도 다 이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특히 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그 수요 증가로 수출 단가가 급등한 그 철강 이 22%나 증가했고요. 정유 이건 70%나 증가했습니다. 그래서 석유, 화학 이런 그 소재 산업군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.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는 이제 그 거의 답보 상태인 걸로 보이고요. 다만 가전 수출은 주요 그 수출국의 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 수출 증가에 따른 역기저 효과로 이제 여기만 이제 2.8% 감소한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예. 어쨌든 이제 이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은 있습니다만 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취업이라든지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. 예, 맞습니다. 그 특히 그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제일 지금 예. 주요 이슈인 것 같습니다. 그쪽에 정부의 좀 시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바른경제 하반기 경제 전망을 좀 살펴봤습니다.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. 고맙습니다, 교수님. 예, 고맙습니다.